기후변화가 기후위기, 나아가 기후비상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심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너무나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남극 오존홀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으로 지목된 프레온가스 사용을 막아서 오존홀을 빠르게 회복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 국제사회에서 이 기후 문제에도 그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했었다면 지금과 같이 기후위기가 심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후변화 원인이 인간활동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제4차 평가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새롭게 추가되며 점점 더 분명해진 이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을 그동안 과연 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과학적 팩트를 왜곡하고 호도하고 이것이 각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미온적인 국제사회의 대처를 낳은 것일까요? 국제사회의 실망스러운 기후변화 대응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비상상황으로까지 치닫도록 했는데요. 결국 그레타 툰베리로 상징되는 미래 세대부터 시작된 이 직접적인 경고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잇따랐고 그러자 2019년에는 기후비상, Climate Emergency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까지 됐습니다. 여기에 감염병 충격으로 팬데믹이 찾아오고 각종 기후 재앙까지 더해지면서 과학자들의 오랜 경고가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자 실제로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제야 국제사회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기후 이야기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고 거대한 산불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가 하면 또 극단적인 강수량, 홍수, 산사태로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이 심화하는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죠. 또 국제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다양한 해법들을 모색하는 이 와중에도 눈치 보기와 같이 갈팡질팡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자칫 이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해법들을 찾고 또 공학적인, 기술적인 해법들을 찾고 이런 다양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해법의 중심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공학적인, 기술적인 해법만으로 기후위기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근거 없는 기술 낙관주의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이제 정책적인, 사회적인 해법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후비관주의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각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언론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유권자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들의 노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려고 하는 이때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집단 자살 의도가 아니라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처럼 분명한 방향으로 현실적인 해법들을 찾아내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이지 이 과학적 사실 자체를 호도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여러 가지 난무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해석들로 혼란에 빠뜨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해법이라는 것은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는 노력과 또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려는 노력, 이 두 가지 노력을 모두 의미합니다.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는 노력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은 높여서 이미 법제화까지 마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실제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발전 부분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의존도를 빠르게 낮춰야 할 것이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또 건축 부분에서는 냉난방 등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그런 건물을 늘려나가는 그런 등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또 탄소 배출량을 급감시키는 노력 외에도 육상과 해양의 자연 생태계에서 이 생태계가 살아 숨쉬도록 건강하게 만들고 이 탄소 흡수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물론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유권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이죠. 이미 ESG, 즉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이 ESG가 경영계의 화두가 된 지 오래이고 특히 이 부분, 환경 부분에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ESG 평가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또 그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려는 그런 시민들이 늘어날 때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완화 해법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탄소 중립이 사회공헌 차원을 벗어나서 비용 문제, 자본 문제, 판매 문제 등 직접적인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요즘입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후위기의 본질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는 방향의 여러 가지 해법들을 모색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해법 역시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정부, 기업,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기후변화에 동반되는 생물 서식지와 자연 생태계 변화는 수산자원량의 변화는 물론 각종 감염병 충격과 자원 부족에 따른 환경 난민 증가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각종 산업 변화는 물론 자연재해 리스크 증가와 사회 전반의 재난에 대한 대비 역량 자체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기술적인, 공학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사회 경제적인 해법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인프라 개선 노력도 중요할 것이죠. 모두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여기에 바로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갱신해온 인류의 과학 지식, 이것들을 우리가 총동원해서 학계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 즉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바로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팩트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를 마치 논란 중인 사안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표현되는 이 기후변화는 단순히 지구 평균 온도 조금 오르고 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총체적인 환경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전례 없는 수준의 이 환경 변화가 해양과 빈권에서 발생되고 있고 또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가 되면서 굉장히 그 심각함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지 기후 음모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필요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해석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 골든타임을 낭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기상과 심각한 자연재해를 동반하며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와 인간 생활 방식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환경 난민을 급증시키며 각종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류의 절멸까지 우려해야 하는 아주 이 심각한 문제를 목전에 두고도 이 핑계거리만 늘려가는 기후 음모론의 확산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만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면서 이 기후 위기를 심화시켜서 이 기후 비상해까지 이르게 한 지금에서야 국제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 없이 이 벼랑 끝까지 물러선 후에야 비로소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이 늦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기후위기의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려고 하는 이때 과학에서 출발해서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충분히 현실적인 기술적, 공학적, 그리고 정책적, 사회 경제적인 해법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공존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언론을 엄중하게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들의 노력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 이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